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포근한 햇살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화창한 봄날을 맞아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우리 지역의 숨은 나들이 명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와 함께 지역 곳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명소로 가보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혹시 순천만 가보셨어요? 예, 그럼요. 저도 순천만 가봤는데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가지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순천말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금 봄꽃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저도 또 한 번 가보고 싶은데요. 특히 정원 월드 투어 페스타도 막을 올렸다고 합니다. 봄꽃이 절정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서채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물결이 일렁이듯 춤을 추는 화사한 봄꽃. 발길 닿는 곳마다 절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제1호 국가정원이자 국내 대표 나들이 명소인 순천만 국가정원의 봄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정원을 찾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원에서 맞은 봄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재미있고 꽃도 많이 피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왔고 날씨도 좋고 날씨도 화창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정원하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가 종종 그거 보러 오거든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갈 건데 좀 형형색색의 꽃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보러 가려고요. 많이 꾸며놔서 볼거리도 많고 특히 가족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축구장 100개 면적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13곳의 세계 테마정원과 100여 종에 이르는 각국의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 햇살이 수놓은 단 하나뿐인 꽃이 많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드레스 정원입니다. 정원의 봄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도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지구촌 먹거리와 특산품을 비롯해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행사가 마련됩니다. 우리 국가정원은 사시사철 볼거리가 다양합니다만 특히 봄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거든요. 오늘부터 17일간에 거쳐서 월드 페스타가 개최되는데요. 여기 오시면은 우리 세계의 다양한 음식도 체험할 수 있고 공연도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찾는 순천만 국가정원. 계절이 지나가기 전 봄빛 추억을 만들려는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이번엔 한강 위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말 경기 보트쇼가 열리고 있는 김포 아라마리나에서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멋진 요트를 직접 타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강 위 요트의 매력, 이세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요트. 그동안 고급 스포츠로만 여겨졌지만 최근엔 체험 상품을 통해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먼 바다로 떠나지 않고도 요트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한강에서 즐기는 요트 체험인데요. 수도권 최대 규모 요트 마리나에서 펼쳐지는 이색 체험. 저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하얀 돛을 펼치고 출항 준비를 마친 요트. 승객들이 선상 위에 올라타자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출발해 아라뱃길을 돌아보는 30분 코스. 승객들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선상 위에서 부는 바람을 만끽하다 보니 정말 영화 속 주인공도 부럽지 않은데요. 비경은 아니지만 요트 위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도 충분히 이색적입니다. 난생 처음 요트를 타본 체험객은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보니까 요트라는 게 원래 그 부자들만 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그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원래 또 배멀미도 하는데 막상 타보니까 안 하고 한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여자친구랑이든 가족이든 한번 더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상에서만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실 안에도 또 이렇게 안락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침실은 물론 이렇게 간단한 파티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도 제격입니다.
다른 해양 스포츠에 비해서 요트가 조금 아직 뭐 인식도 그렇고 많이 참여들을 못하고 계신데 한강이나 이렇게 가까운 김포나 이런 데만 나오셔도 마리나에 나오시면 같이 좋은 사람들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바람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트 항해 체험은 경기 국제보트쇼가 열리는 오는 12일까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수상 레저 체험장에서는 놀이용 범퍼보트나 카약, 파티보트 같은 다양한 보트 종류를 구경하거나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국제보트쇼 할 때 해상전 시장에서 무료 항해 체험을 요트나 파워요트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요트스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요트 여행. 이번 주말에는 한강 위에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출렁다리가 인기죠. 이름처럼 실제로 걸을 때마다 다리가 출렁여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바로 예산 예당호에 있는데요. 이 외에도 원주 소금산과 포천 한탄강 등 많은 곳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우리 지역 가볼 만한 출렁다리를 소개합니다.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 출렁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주탑은 웅장한 위엄을 자랑합니다. 길이 402m, 높이 64m. 충남 예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가 있는 이곳 예당호도 국내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내륙의 바다로 불립니다. 해가 지면 색색의 화려한 조명이 켜져 신비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수면 위에 비친 다리는 별빛이 쏟아지는 듯 반짝이는 물결로 넘실거립니다. 출렁다리와 함께 수변을 따라 조성된 나무다리를 걸으며 여유롭게 둘레길의 운치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네, 소문으로만 듣던 출렁다리여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모처럼 날씨 좋은 날 가족들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전남 강진으로 가면 소의 머리를 닮은 가우도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요트 위에서 바라본 강진만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느 해외의 휴양지 부럽지 않습니다. 강원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암벽 봉우리를 이은 다리를 걷다 보면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입니다. 한탄강이 유명한 경기 포천에도 지난해 출렁다리가 개통했습니다. 협곡을 따라 기둥 모양으로 깎인 주상절리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천혜의 자연이 만든 솜씨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산 위에 강 위에 호수 위에 뛰어난 경치와 어우러져 전국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출렁다리. 올봄엔 출렁다리 걸으면서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김남우 앵커, 혹시 스탬프 투어라고 아시나요? 네, 관광지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또 현장을 다녀갔다, 이런 의미로 도장을 찍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이 스탬프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테마별로 코스도 나뉘어 있어서 재미가 2배라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스탬프 투어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금정구 도시철도 두실역에 내려 동대 안으로 들어오면 동그란 흰색 지붕의 모스크 양식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슬람 성원입니다. 국내 무슬림을 위한 부산 유일의 이슬람 성지입니다. 인근엔 불교의 성지인 범어사와 홍법사가 있습니다. 영남권 3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와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홍법사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상이 국내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21m의 좌불상 아미타 대불입니다. 160cm의 성인 13명을 합한 높이인데 이렇게 큰 불상 덕에 이 사찰 2km 밖에서도 이 불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그 자연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아주 그 위험하지 않은 환경.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또 하나는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 홍법사를 둘러보고 이곳 종무소에서 이 홍법사가 그려진 이 도장을 받은 후 요산 문학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산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요산 김정한 선생. 요산 문학과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추구한 김정한 선생의 삶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요산 김정한 선생의 유필 원고 등이 전시되어 있는 이 요산 문학관을 둘러본 후 1층 안내 데스크에 마련된 이 스탬프를 찍은 후에 저는 이제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성지로 불리는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은 우리나라 가톨릭의 역사와 순교자들의 유물, 유품이 소장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2년 설립한 가톨릭교회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가톨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찾을 수 있는 회동수원지. 45년 만에 개방된 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들의 산책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까워서 조금 한 번씩 오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좀 찾아오는 편이에요. 도심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회동 수원지인데요.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황토 숲길 이 끝에 이 갈매길 8코스에 마련된 이 스탬프 안에서 이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금정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스탬프 투어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북 남원시에는 우리나라 4대 전통 누각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는 광안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김남우 앵커, 이 광안루가 어딘지 아시죠? 예, 그럼요. 이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또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광안루가 올해 건립 600주년을 맞았는데요.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남원의 광안루원입니다. 평양 부병루와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광안루는 이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이곳에 잠시 유배로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광통루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널리 통하는 곳이라고 광통루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후에 하동봉은 정인지가 그곳에 올라서 경치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답니다. 달나라 미인 항아가 사는 월궁 속 광안 청어지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광안루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고 달나라의 궁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립 600주년을 맞은 광안루원에는 신선이 살았을 법한 광안루를 비롯해 은하를 상징하는 호수와 천상으로 인도하는 오작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안루의 빼어난 경치를 찬양한 80여 점의 편액과 200여 수의 시문이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남원 오늘 춘향제 한다고 왔는데 또 오늘 600년 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볼거리도 많고 해서 가족들끼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심으로 들어간 느낌이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가족 모두 다 우리 남원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 남원시는 광안루 건립 60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광안루원 무료 야간 개장 시간을 오후 7시에서 9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건립 600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의 누각 남원 광안루 일대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춘향제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춘향제는 오는 12일까지 광안루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춘향제에서는 전통 누각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됩니다. 이번에 광안루가 건축 6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놀러 오시면 정말 볼거리도 많고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놀러 오시면 정말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건립 600주년을 맞은 광안루. 춘향제 축제와 어우러져 역사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는 고개 문경세제. 김나무 앵커, 이 문경세제 가보셨나요? 예, 그럼요.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지 1위를 또 차지를 했다고 하던데요. 숲길도 울창해서 정말 힐링하기에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천혜의 자연 속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도 불러일으키는데요. 5월의 문경세제를 홍정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 위역을 잇는 영남대로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고개인 경북의 문경세제. 문경세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도로 세 개의 관문과 정자 등 옛길을 따라 그 유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옛날 경상도 선비들의 과거 시험길로 수많은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 역사적, 민속적 가치가 큰 옛길입니다. 문경세제는 디지털 시대에 일상의 스트레스를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버릴 수 있고 또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녹색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면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조선시대의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관광 100선 중 1위로 선정된 문경세제. 이곳을 찾은 이들은 색다른 감성을 느낍니다. 저도 옛날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했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길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구나. 참 멋있었어요. 조선시대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보찜을 메고 넘어야 했던 산길. 5월에 들어서며 녹색 기운이 더욱 짙어가는 문경세제의 수목들은 청량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장원급제의 희망을 품고 힘겹게 걸었던 고갯길. 이제는 힐링을 통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문경세제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예, 헬로티비 뉴스 나들이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만큼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김남우 앵커, 네. 명소 추천 좀 해주시죠. 네, 가까운 곳 한 곳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동두천 보산동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함께 느낄 수가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동두천 하면 흔히 미군 부대를 떠올리죠. 지난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이사단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점 무려 200여 곳이 생겨났는데요. 그 흔적을 아직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곳, 바로 보산동 관광특구입니다. 자연적으로 상가들이 생겨나면서 거리가 조성이 됐고요. 특구는 97년 1월 18일 날 지정이 돼서 외국인 관광특구로서 이제 경기부에서 역할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두드림 뮤직센터라든지 디자인 아트빌리지 공방들이 조성이 되고 BDC 할로윈 365 등이 개최가 되면서 캠핑 보산으로 새롭게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지난 세월의 역사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7, 80년대 그 시절 동두천 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좀 많이 낡아 있어서 그냥 옛날 분위기 나는 그런 느낌. 금토일 날 정도는 많이 오세요. 지나가면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로 된 간판보다는 영어 간판을 찾기가 더 쉽고 한식보다는 다양한 외국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더 많습니다. 낡고 오래된 상가 곳곳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그래피티로 이 지역 역사와 문화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길 가운데 서 있으면 마치 뉴욕 거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또 이렇게 길게 이어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맞춤 의류점과 미군들로 가득 찼을 것 같은 클럽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활발했던 동두천 클럽 문화는 우리나라 락의 부흥을 함께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골목 곳곳에는 1세대 밴드의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미군 부대라는 삭막했던 도시 이미지는 역사를 기록하는 숨은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멀리 갈 수 없다면 이곳 동두천에 들러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심 속 작은 미국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둘러보는 인천 시티 투어로 가봅니다.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인데요. 예, 인천에서는 2층 버스를 타고 도심부터 바다까지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관광 안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천 시티 투어 버스의 1일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인천 시티 투어 개방형 버스. 일반 덤프트럭보다 높은 4m 높이로 승객 60여 명이 한 번에 탈 수 있습니다. 인천 시티 투어 버스는 모두 3가지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도심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하버라인을 타면 송도에서 출발해 월미도, 인천 계양장거리 등 원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래포구부터 인천 부평과 구월동까지 도심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건 시티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에서 출발해 탁 트인 서해바다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바다라인이 있습니다. 이용권은 2가지 종류로 단일권은 시내를 중심으로, 통합권을 구매하면 3가지 노선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가정의 달 맞이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 간 환승이 가능하면서 이제 그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인천 시티투어버스 3가지 코스 가운데 인천 송도를 출발해 인천대교를 건너 인천국제공항을 돌아 영종도를 둘러보는 바로 이 바다라인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인천 도심여행의 길잡이 인천 시티투어버스 지금부터 함께 타보시죠. 네, 저도 지금 버스에 탑승을 해서 2층 실외 좌석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부터 인천 송도를 출발해 바다를 낀 인천 지역 9개 정류장을 돌면서 관광을 하게 되는데 개방형 버스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하지만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천대교를 들어서자 바닷바람이 많이 붑니다. 완연한 봄날,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껴봅니다.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달은 4월부터 6월, 또 9월에서 10월로 지금이 최적기 가운데 하나. 탑승객들은 인천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인천이 뭐 그냥 도시나 공단 같은 뭐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새롭고 좀 깔끔하고 아주 뭐 이국적이라서 좋았습니다. 뭐 해외여행 못지않게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를 구경을 하니까 되게 좋은데 우리 같은 동료들이 한번 이 차가 있다고 한번 타보자고 그래서 이거. 인천 시티투어버스에서는 버스기사가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때문에 인천에 처음 온 탑승객들도 지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열차를 인천 공항 1층사에서 타시면은요 여기 종착지인 용류역에 도착을 합니다. 인천 송도를 벗어난 버스는 어느새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지납니다. 비행기가 수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 터미널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종도의 한 유명 호텔과 무의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을왕리 해수욕장. 버스가 서고 문이 열리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여기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2층 버스에서 굽어볼 때와는 또 다른 여행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버스는 45분 간격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버스 또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행지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름바다와는 또 다르게 잔잔한 서해 바다의 봄. 갈매기떼들 사이로 나들이객들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어느덧 2시간 남짓한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송도 도심. 이곳은 센트럴파크의 이스트 보트하우스입니다. 인천 송도 나들이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카누와 패밀리보트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단연 높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짧은 시간 동안에 도심 곳곳에 여행지를 둘러볼 수 있는 만큼 하루 나들이 코스로 충분한데요. 이 도심 여행의 새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시티투어버스로 이번 주말 인천 나들이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예, 많은 주민들이 아픔을 겪었는데 사실 강원도 하면 관광 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주민들은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산불 피해를 딛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원 피해에 도움의 손길을 주셨죠.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강원도로 놀러 가는 거라고 합니다. 망상 캠핑장에 신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4일 발생한 산불로 동해시 망상 캠핑장 숙박시설
20동 50실과 부대시설 15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망상 캠핑장의 상징이었던 해송 4,600그루도 태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캠핑장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400억 원. 국비 지원과 보험금이 확보되면서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쯤이면 기본 구상 용역에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시는 오늘 20일까지 캠핑장 내 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계획에 맞춰 복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로 잠시 운영이 중단됐던 망상 제2캠핑장을 4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데크 야영장 56면의 운영을 재개한 데 이어 제2캠핑장 캐러반 41대를 이달 말부터 재개장을 목표로 설비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유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SNS 등에 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찾아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때문에 동해 지역이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망상 제2캠핑장 운영 재개와 무릉계곡, 추암해변 등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돕기 위해서 관광을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이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서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오니까 아주 청정한 공기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명 관광지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기가 위축돼 2차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5월달이 관광 성수기입니다. 근데 예년 대비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영동 지방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좀 찾아주세요. 산불로 인해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데다 관광객 감소로 상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동해 지역. 이 지역을 더욱 자주 방문해 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숨은 나들이 명소들 보고 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활짝 핀 봄꽃부터 즐길 거리까지 다양한 나들이 장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를 진행하는 저희들도 무척 즐거웠는데요. 네,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연인과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은 굉장히 짧습니다. 남은 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전해드립니다.